안녕하세요. 왕초보도 쉬운 수입무역 저자 김진욱 관대사입니다. 수입을 처음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기존에 수입을 했었지만 새로운 품목을 수입을 하시려는 분이든 가장 먼저 이제 고려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비용이겠죠. 그 비용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물류 비용이고요. 물건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후에는 수입 세금이라던가 보세창고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국내 운송 비용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류비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제 유튜브 채널 왕초보도 쉬운 수입무역 폴더에 재생 폴더에 보시면 이제 앞서서 좀 업로드해드렸던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수입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도 수입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FTA의 적용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물건을 외국에서 수입을 하면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고 수입 신고 심사가 끝난 후에 세금 납부를 하는 절차를 이제 거치게 됩니다. 세금까지 보통은요, 100%는 아니지만 세금까지 보통은 납부가 되어야지만이 수입 신고가 처리가 되는데요. 이 수입 신고가 처리되는 거를 수입 신고가 수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수입 신고가 수리되어야 그 물건이 보세 창고든 보세 구역에서 우리 국내 시장으로 빠져나와서 유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수입 세금까지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입 세금에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관세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같이 내국세가 부과가 돼요. 대표적인 내국세에는 뭐가 있냐면요,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도 수입을 할 때에 어차피 국내에서 유통이 될 물건이니까 관세청에서 한번 걷고 그리고 이제 세무서에서 한번 걷고 번거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 신고를 하면 세관에서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도 함께 징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수입을 할 때 부가가치세도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좀 모르시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관세 외에 이렇게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고 일반적으로요. 그리고 물품에 따라서는 개별 소비세라든가 교육세 이런 것들이 이제 부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요, 관세에 관한 거고요. 이 관세율을 합법적으로 좀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 바로 FTA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관세는 어떤 가격이 있으면 여기에 관세율을 곱해져서 계산이 돼요. 그래서 관세율이 곱해지는 이 가격을 과세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과세 가격은 물건 가격 외에 물건이 우리나라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임과 관련된 부대 비용, 그리고 그 밖에 여타의 여러 가지 다른 비용들이 더해져서 과세 가격이라는 게 산출이 되고요. 이 과세 가격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율이라고 하는 건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세율은 8%, 관세율이 가장 많고요. 플라스틱이라던가 고무 같은 경우에는 6.5%의 세율이 좀 많이 적용되는 편이고요. 핸드폰이라던가 컴퓨터, 주변기기 이런 것들은 0%의 관세율이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입하는 물건이 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이제 하고 싶죠. 당연히 이제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면 몰라서 못 줄이면 안 되고 줄여 나가야 되겠고요. 이거는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FTA예요. FTA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때 제가 FTA가 뭘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면 막상 답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세요. FTA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너랑 나랑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중 FTA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한국하고 중국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한국이 중국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중국아, 너희 나라 물건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우리나라로 이제 팔려오면 다른 나라 이제 물건들에는 관세율을 10%를 부과를 하는데 중국산 너네께 들어오면 관세를 0% 적용할게. 관세 안 받겠단 말이죠. 0%를 적용을 할게. 대신에 우리나라 한국의 물건이 중국으로 갔을 때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해줘. 자, 그러면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 물건보다 중국산 물건이 가격 경쟁력이 더 좋아질 것이고, 왜냐하면 소비자 가격에서 관세만큼이 빠지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중국에서는 한국산 물건의 가격 경쟁력이 쑥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이제 FTA가 체결이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중 FTA가 체결이 되어 있으면 중국에서 오는 모든 물건은 정말 관세율이 0%일까? 이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내가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관세사님, 뭐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는 FTA 돼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관세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경우들도 많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FTA를 해서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건 좋지만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 또 우리 나름대로도 우리나라 안에 식구들을 우리나라 국민들을 또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지키고 싶은 분야가 있다 보니까 그 산업들은 보호를 해주고 싶어요. 뭐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들리죠. 뭐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수출을 금지했다 뭐 이러면서 뭐 식량 전쟁이란 얘기까지 이제 막 이게 들리고 하던데 보통 미가공 식료품,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의 어떤 원물 이런 것들은 관세를 높게 잡아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업을 보호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힘들어지겠죠. 해외에서 굉장히 값싼 농산물들이 들어오는 경우,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지을 때 막 헬기로 농약을 뿌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규모의 경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값싼 농산물들이 우리나라에 그냥 낮은 관세로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지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요즘처럼 수입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오르거나 아니면 수입이 원활하지 않거나 하면 우리나라의 국민들, 우리들은 10년 안에 허덕이게 되겠죠. 이렇게 농업 외에도 각 나라가 보호하고자 하는 산업 분야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야의 물건들은 FTA 협상을 할 때 우리 이 산업 분야는 보호를 특별히 해야 되니까 관세를 깎아주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깎아주긴 할 건데 있잖아 우리나라 산업계에 있는 그 종사자들도 준비할 시간을 줘야지 그러니까 단계별로 조금씩 낮춰줄게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물건을 수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FTA가 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과연 내가 수입하는 물건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까? 라는 거를 먼저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FTA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은 앞선 영상에서 제가 2탄에 걸쳐서 올려드렸는데요. HSC 코드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FTA의 핵심은 1차적으로 HS 코드입니다. 그래서 HS 코드를 먼저 확인을 한 후에 관세법령 정보 포털에서 그 HS 코드에 한중 FTA 협정 세율이라고 하는 게 따로 정해져 있는지를 보고요. 정해져 있다고 하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FTA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어떤 WTO 협정 관세라던가 기본 세율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FTA를 적용했을 때의 세율이 더 낮은지 실익을 따져봐야 돼요. 그게 같거나 이제 실익이 없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비교를 해서 나한테 이익인지를 따져보셔야 되죠. 이렇게 FTA를 적용하실 때 고려를 해봤더니 세율을 내가 이제 실익을 따져봤더니 나한테는 이익이야.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FTA를 적용했을 때 관세율이 조금 내려가긴 하는데 내가 수입하는 물량 자체가 금액이 아직은 크지 않아. 그런데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서를 내가 발급을 해달라고 했더니 알았다고는 하지만 원산지 증명서 발급 비용을 청구를 해요. 그러면 이때에는 내가 실제 FTA를 적용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금액과 그리고 그 중국의 수출자가 나한테 원산지 증명서 발급 비용으로 요구를 한 금액 중에 어떤 게 더 큰지 거기서 또 이제 좀 실익을 따져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대만에 있는 A 회사에 물건을 주문을 했어요. 대만에 있는 A 회사에 물건을 주문을 했고 우리나라와 대만은 FTA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대만에 있는 A 회사에 물건을 주문을 했더니 대만에 있는 A 회사가 중국에 있는 자기네 공장에다가 연락을 해요. 한국에서 물건 주문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 물건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바로 한국으로 다이렉트로 쏴! 라고 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자, 대만과는 FTA가 되어 있지 않지만 중국과는 FTA가 되어 있어요. 이 경우 FTA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또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FTA에서 중요한 거는요. 내가 돈을 대만으로 줬는지 미국으로 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물건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원산지가 이제 그 원산지의 물품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우리나라로 만든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방금 들어드린 예에서 비록 우리나라와 대만은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지만 중국과는 FTA가 체결되어 있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물품이 FTA에서 정한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춘 중국산 물품임이 맞으면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바로 들어온다면 이 경우에는 대만에 내가 송금을 한다 할지라도 한중 FTA가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FTA를 할 때 이제 우린 어떻게 보면 수입자들은 세율을 좀 낮게 이제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세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설렁 이거 중국산이에요 라고 했더니 그래 알겠어요. 그럼 세금 조금만 내세요. 이렇게 하진 않겠죠. 분명히 이 물건이 중국산이 맞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증거 서류를 바로 원산지 증명서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수입을 하려고 수출자 컨택을 하실 때 원산지 증명서 발행이 가능한지를 이제 물어보시는데 그냥 원산지 증명서라고만 하시면 안 되고 FTA 코리아 차이나 혹은 차이나 코리아 FTA Certificate of Origin이 이제 발급이 가능한지를 이제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만 해도 이 FTA 서식이 30개 가까이가 돼요. 한미 FTA, 한중 FTA, 한 EU FTA, 한 아세안 FTA 전부 다 생긴 모양이 틀리거든요. 다른 모양의 서류를 가져오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수출자한테 어떤 FTA용 원산지 증명서를 요청을 하실 때에는 서식을 하나 우리나라에선 이런 서류가 필요해 라고 하는 서식을 수출자에게 보내주시면서 서류를 받아오시는 게 좋겠죠. 이 FTA 서식은 제 책 여기 왕초보도 쉬운 수입무역 에도 이제 서식이 실려 있고요. 그리고 파일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 관세청 FTA 포털이라고 이제 포털 사이트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을 하시면 이제 그 관세청 FTA 포털 사이트에서도 서식을 파일로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요.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자가 발행을 해주기는 했는데 틀리게 뭔가 우리나라 세관에서 이제 원하는 바에 맞지 않게 뭔가 정보가 살짝 잘못돼서 서류를 발급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과 관련한 모든 서류, 특히나 내가 관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원산지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최종 발행본을 바로 받지 말고 반드시 초안을 나에게 먼저 줘. 그럼 우리나라 세관에서 이걸 오케이 해줄지 안 해줄지 내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당신에게 이야기를 해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초안 먼저 받고 원산지 증명서 최종 발행본을 받으시는 거를 이제 꼭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FTA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 대만에다 내가 물건을 주문했는데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이 들어온다라고 한 예시를 이제 말씀드렸었죠. 이때 한중 FTA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중국산 물건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안 오고 일본 갔다가 일본에서 컨테이너가 풀려가지고 일부 시중에 유통되다가 우리나라로 오고 이런 경우에는 FTA를 할 수가 없어요. FTA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직접 운송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다이렉트로 딱 와라 라고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운송을 일을 해보면 그렇게 막 다이렉트로 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특히나 미주, 유럽 이런 데서는 바로 우리나라로 오지 않고 여기저기를 거쳐 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BL이라던가 이런 서류에 어디에서 그냥 단순히 환정만 된다. 시중에 유통되거나 하지 않고 그쪽 보세구역, 세관 관할 구역에 그냥 관할 구역에서 배를 갈아탄다던가 이런 식으로 단순 경유만 할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이제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좀 더 명백하게 나중에 어떤 시시비비 없이 FTA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데요. 우리 수입을 할 때에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원산지 표시가 있어요. Made in China라고 하는 표시가 현품의 실제 물품의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물론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Made in China라고 하는 표시가 물품에 탁 표시가 찍혀 있거나 라벨링이 되어 있거나 음각, 양각이 되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간혹 이런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는 거를 FTA 적용 가능한 표시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원산지 표시는 FTA를 적용을 하든 안 하든
그냥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점도 꼭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관세액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FTA 활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